오늘 아침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27도를 기록하면서 동파 등 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해결 기미를 보이던 뉴저지 상록회 소송 사태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어제 열린 후원금 배분 행사에서 9개 비영리 단체에 11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이 능력을 우선하는 메릿 베이스 제도로 바뀌고 추천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급감했으며 한인 불체자 수도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뉴욕 일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휴교령으로 출근길은 한산했지만 곳곳에서는 동파 등 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일원의 강추위가 덮쳤습니다. 어젯밤부터 빠른 속도로 떨어진 수은주가 오늘 아침 화씨 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체감온도는 화씨 영하 17도, 섭씨 영하 27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 결정이 내려지는 등 오늘 아침 출근길은 한산했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돼 브로드웨이 97가에서 100가 사이 지역이 물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중서부와 중북부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쳐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 노리스 캠프는 최저 기온이 섭씨 영하 44.4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53.8도를 기록해 북극 지역보다 더 추운 기온을 기록했고 기록적 한파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카고는 체감 온도가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카고를 오가는 엠트랙 기차의 경우 전편이 운항 중단됐고 1000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해결 기미를 보이던 뉴저지 상록회 소송 사태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지난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재희 씨는 권 회장의 공식 사과와 건축기금 원상 복귀 없이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권영진 회장이 공식 사퇴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에 합의를 이뤘다는 발표를 하면서 분쟁의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보였던 뉴저지 한인상록회. 하지만 권영진 전 회장을 상대로 부정선거 및 건축기금 횡령 혐의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박재희 후보 측은 양측 변호사로부터 합의서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합의서에 동의한 적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며 무슨 근거로 합의를 이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희 후보 측은 권영진 전 회장이 재판에서 일련의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는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권 회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모든 잘못을 덮으려 한다며 권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작년 12월 회관을 이전하면서 사용한 건축기금을 원상복귀시키지 않는 이상 절대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우리 상록회뿐만 아니라 동포들이 권영진에게 그냥 면죄부를 준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종합적으로 합의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영진 회장 측은 상록회 정상 운영화를 위해 양측 변호사들이 제안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뿐이라며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상록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빠르면 2월 중으로 판사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상록회 분쟁이 끝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어제 후원금 배분 행사를 열었습니다. 9개 비영리 단체에 11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한인 및 미주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뉴욕 나눔재단이 어제 저녁 후원금 배분 행사를 열고 뉴욕 뉴저지 지역 비영리 단체에 후원금 총 11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후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뉴욕 나눔재단은 시민참여센터와 패밀리터치, 기브 찬시스 등 총 9곳의 비영리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저소득층이나 여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관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이런 돈을 갖다가 레이즈해서 오늘 그랜트를 오늘 주는 겁니다.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모아서 오늘 그 그랜트를 드리는 겁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단체들은 현재 비영리 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조차 불가능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만큼 이들을 돕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눔 파운데이션에서 기금을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계획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주로 사용될 거고요. 스티븐 오 이사장은 뉴욕 나눔재단의 후원 활동은 한인 지역 사회의 기부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을 돕는데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도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0일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만장일치 승인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세계 경제 및 금융 발전,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은 이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향후 조정을 결정할 때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밝힌 금리 결정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추가적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정책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속도 조절론을 강력히 뒷받침한 것입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5년 연준은 제로금리 정책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차례 금리를 단행했으며 지난해에는 3월과 6월, 9월과 12월 등 4차례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능력을 우선하는 메릿 베이스 제도로 바뀌면서 미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31일 USCIS는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온라인 사전 등록제 등 H-1B 규정 최종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능력을 우선하는 메릿 베이스로 전환되며 추첨 과정도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학사 학위 이상보다 미국 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지금보다 16% 5,34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첨 과정도 지금까지는 석사 우선 추첨 후 일반 추첨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쿼터 신청자를 먼저 추첨한 뒤 석사용 쿼터를 이후에 뽑게 됩니다. 일반 추첨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6만 5천 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2만 개로 제한됐었습니다. 또 온라인 사전 등록 의무화로 고용주는 4월이 되기 최소 14일 전 USCIS 웹사이트에 회사의 채용 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메릿 베이스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온라인 사전 등록제는 내년 회계년도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불체자도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이민연구센터가 최근 공개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산치에 따르면 한인 불체자 수는 2017년 16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20만 5천 명에 비해 무려 19%나 줄어든 것입니다. 한인 불체자 감소세는 2010년 이후 2011년 20만 3천 명, 2012년 19만 8천 명, 2013년 18만 7천 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수가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멕시코로 529만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0년 660만 명에서 무려 20%나 감소한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24만 5천 명에서 17만 5천 명으로 2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 9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49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일리노이 30만 명, 애리조나 19만 5천 명, 조지아 16만
9만 명, 뉴욕 13만 5천 명, 뉴저지 8만 5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 불체자 수는 모두 529만 명으로 2010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의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진출이 확정됐죠.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아마존이 지역 주민의 지지를 이끌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아마존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존 HQ2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나 시의회 정치인들에 의해 HQ2 설립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며 주민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뉴욕주가 투자한 것보다 아마존이 받을 대가가 클 수 있지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 시민과 정치인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뉴욕시와 뉴욕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 주민의 지지를 얻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역할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쿠오모 주지사는 미흡하다는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아마존은 뉴욕시 5개 보로 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와 AP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면서 퀸즈 30여 학교를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 역시 이미 전역 2,000개 학교 1,000만 명의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무사고로 잘 졸업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고교 졸업률은 상승하고 자퇴율은 하락했습니다. 2018년 뉴욕시 4년제 고등학교 졸업률이 전년 대비 1.7%포인트 오른 75.9%로 나타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연속 상승한 것이며 처음으로 75%를 넘겼습니다. 반면 뉴욕시 4년제 고등학교 자퇴율은 0.3%포인트 줄어든 7.5%로 집계됐습니다. 자퇴율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고 졸업률은 뉴욕시 전반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롱스 지역에서의 자퇴율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졸업률을 보인 인종은 아시안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2018년 졸업률은 88.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년인 2017년에는 이보다 0.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또 2017년 졸업생 중 대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45,115명으로 전체 학생의 59%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대학 진학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NFL 공식 스폰서 현대자동차가 올해에도 슈퍼볼에 60초 광고를 올립니다. 올해는 자동차 쇼핑 프로그램인 샤퍼 어슈어런스를 소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월 3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53회 슈퍼볼에서 선보일 광고 더 엘리베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로 11년째 슈퍼볼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광고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슈퍼볼 경기 1쿼터가 끝난 뒤 방송됩니다. 광고는 업계 최고의 간편하고 유연한 자동차 쇼핑 프로그램인 샤퍼 어슈어런스를 소개합니다.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차를 쇼핑하기 위해 방문한 부부를 현대차 딜러로 안내하며 올 뉴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가 전시된 고급 디자인의 딜러에서 직원이 이들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60초가 마무리됩니다. 현대 딜러는 샤퍼 어슈어런스를 통해 고객의 리테일 구매 경험을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현대가 선보인 샤퍼 어슈어런스는 고객이 더 편리하게 빠르게 그리고 안심하고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투명한 가격 공개, 유연한 시승 프로그램, 간소화된 구매 과정 등이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슈퍼볼 광고는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고 밝은 분위기로 전달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2주 간격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한 달 동안 한인타운 내 교회 용품점과 신발 가게에 손님인 척 침입해 총으로 손님과 점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히스패닉 남녀 강도단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male and a female
that robbed two businesses in Koreatown. One occurred on January 5th, 2019, and the same suspects robbed another business on January 17, 2019. One who always has a gun is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Please do not confront him and call the police. 용의자들은 5.6피트의 보통 체격의 30에서 40대 남성과 5.3에서 5.5피트의 보통 체격의 30에서 45세 여성이며 둘 다 안경을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식품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에서 유통된 치킨 너겟에서 고무 조각이 발견돼 대량 리콜됐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일부 치킨 너겟 제품에서 고무 조각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 3만 6천 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유효 기간이 오는 11월 26일까지인 5파운드의 타이슨 화이트 및 펜코 치킨 너겟입니다. 앞서 어제 퍼듀 푸드도 치킨 너겟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우유 성분이 발견돼 1만 6천 파운드의 제품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4년 경력의 한인 황준철 변호사는 근무하던 대형 로펌 그린스폰 마더로부터 지속적인 인정차별을 받았고 결국 부당 해고까지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뉴욕의 제이콥 매딩거 앤 피네건 로펌이 지난 2016년 4월 플로리다의 그린스폰에 인수된 뒤 2년여 만인 작년 열흘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등록이 오늘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신규 가입자나 기존 플랜을 변경하고 싶은 가입자는 오늘까지 마쳐야 합니다. 연방보험 상품 거래소를 이용하는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등록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해 마감됐습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과 해외 거주민 대상 시민권 증서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시간 소모가 줄어들고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N600은 미국 밖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태어나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것이고 N600K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비는 $1,170입니다. 재외동포신문은 한인회 부문 2018 올해 인물에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의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개관했으며 주류 사회의 한인 사회의 위상을 제고했고 특히 최근 100주년을 맞은 3.1 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해 한인 사회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차차 흐려지겠으며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평년의 기온을 되찾은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